생성형 AI에게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를 물은 결과 다소 냉정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뒷받침할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8년 동안 지역을 섬겨온 밥상 공동체 복지재단이 1,500여 명의 어르신께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찬양 광야를 지나며로 알려진 희지윌의 김동욱 목사가 굿TV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 출연해 자신의 삶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단법인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부활절을 기념하며 한국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생성형 AI에게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를 물은 결과 다소 냉정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AI의 눈에 비친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정원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성형 AI 세종에 5점 만점으로 한국 개신교 신뢰도를 평가하고 그 이유를 분석하라는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과는 평균 1.9점, 3.4점의 가톨릭이나 3.3점을 받은 불교의 절반 수준에 머문 수치입니다. 챗GPT는 2.5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사회복지와 봉사, 공동체 문화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교회 세습과 불투명한 재정 운영, 정치 편향 논란을 한계로 꼽았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현재는 신뢰 회복이 가장 큰 과제라고 짚었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제미나이는 1.6점을 부여했습니다. 학교와 병원 설립, 독립운동 참여 등 역사적 기여는 인정하면서도 윤리적 결함과 배타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섬기는 손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성벽, 두 얼굴을 동시에 지녔다고 평가했습니다. 끝으로 클로드는 1.8점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부 교회의 자정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개신교인 10명 중 4명조차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부 불신을 꼬집었습니다. 새 AI의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진단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사회봉사와 공동체 돌봄은 강점이지만 지도자 윤리, 정치적 편향, 재정 투명성 부족, 배타적 태도는 새 AI 모두 빠짐없이 짚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점수를 줬다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결과들을 아마 감안해서 준 걸 테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이 반영됐을 것 같고 개신교는 이제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 점수를 받은 거니까 그런 현실들이 반영이 돼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쌓은 성벽 안에 머물 것인가, 다시 낮은 곳으로 향해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한국교회는 지금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굿TV 뉴스 정원욱입니다. 이주 배경 학생이란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태어난 뒤 한국으로 온 외국 학생을 뜻합니다. 이주민 27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주 배경 학생들의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늘어난 숫자에 비해 이들을 뒷받침할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약 271만 명. 이주민 비율이 5%가 넘는 밀집 지역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 112곳에 달합니다. 자연스럽게 교실의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전교생 가운데 이주 배경 학생이 30% 이상인 밀집 학교는 최근 5년 사이 3배나 급증해 전국 100곳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체계입니다. 전담 인력과 프로그램 부족으로 아이들은 교과 교육에 필요한 학습 한국어를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교사들 역시 과부하에 시달리며 소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어가 안 되니까 수업에 참여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교과 부진이 발생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도 한계가 드러납니다. 불안정한 체류 자격과 롤모델의 부재 속에 아이들의 꿈은 위축되고 생계가 급한 학부모들은 자녀의 성장을 뒷받침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학교 안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합 지원이 대안으로 꼽힙니다. 한국의 모든 지역사회에서도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그것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기독교계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외 선교 경험으로 언어와 문화적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을 통해 이주 배경 가정을 위한 섬김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현지 언어와 현지 문화에 익숙한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에게 한국의 좋은 것들을 현지 언어로 현지 문화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서 정성스럽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또 그들을 접대하고 환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주민 수 증가세에 따라 이들을 향한 환대는 우리 사회 전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웃들의 곁을 지켜온 이들이 있습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이 그 주인공인데요. 밥상공동체가 처음 나눔을 시작한 원주교 아래에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 와서 따뜻한 밥 한 소리 보약이나 한 가지입니다. 그 덕분이라 저도 이만큼 건강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천 둔치에 1,500여 명의 어르신이 모였습니다. 1998년 원주교 아래에서 시작된 나눔의 뜻을 되새기는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의 따뜻한 밥상 나눔 현장입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밥상공동체의 나눔은 한 끼 식사를 넘어 온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왔습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밥상이란 말은 참 각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마주하는 밥상만큼 외롭고 쓸쓸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뜻한 밥으로 온기를 나누게 해주시니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날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허기복 대표는 어르신과 후원자, 자원봉사자 모두가 이 자리를 함께 걸어온 주인공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밥상공동체는 일상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기 할 때는 하루에 한 번씩 가요. 서로 만나기도 하고 없는 사람 가서 먹고 그런 게 도와주니까 더 고마운 거고 좋고. 만일 동안 이어져온 밥상공동체의 섬김은 지역 어르신들의 기억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옛날부터 저는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막 감자도 까고 마늘도 까고 여기 와서 희지도 넣고 아주 이런 것도 다 했어요. 아주 이제는 뭐 전국으로 커가지고 이렇게 잘 됐어요. 아주. 이날 행사에서는 쌀과 냄비 등 생활용품 선물도 전해졌습니다. 한편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과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폭넓게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찬양 광야를 지나며로 알려진 희즈윌의 김동욱 목사가 구티비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 출연해 자신의 삶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김 목사는 마음 상자 속 물건을 통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셨음을 간증합니다. 또 아이돌 연습생 시절 좌절과 가족 갈등, 전세 사기 피해까지 이어진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광야라도 그 시간 잘 걷고 힘들어도 넘어져도 일어서고 걷는다면 하나님이 각자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김 목사의 깊은 신앙 고백은 9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방송을 시작으로 10일 금요일 오후 3시, 14일 화요일 밤 11시 방송됩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이한나, 김무창 선교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단법인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부활절을 기념하며 한국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활의 능력은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라며 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촉구했습니다. 김포시 하성면 해병대 상장대대교회에서는 장병과 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장병들에게 영육의 회복과 부활의 소망을 담은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노송감리교회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찬양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성용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따라 교회 문턱을 낮춰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고 창립 73년 만에 처음 열린 대규모 음악 행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목사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며 음악을 통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선교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분들 교회 문턱이 얕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좀 같이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많이 오셔서 같이 즐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노송교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바른 주차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교통비 지원 사역 등 지역사회를 향한 실천적 섬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주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기독교인 마을 주민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지복 카운티 카우티카리 마을을 습격한 무장 세력은 주민들을 살해하고 마을을 파괴했으며 생존자들은 국제사회가 즉각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나이지리아는 오픈도어의 세계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기독교인 대상 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원유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7일 오후 출국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이 동행했습니다. 특사단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현지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나프타 도입과 구체적인 대체 공급선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6조 8천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2조 5천억 원 늘어난 수치로 금융위는 정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수출입 기업의 유동성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채권담보 부담을 낮추는 등 실질적인 추가 지원책도 함께 시행합니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대표이사 등 관계자 5명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수사 결과 화재 당시 울리던 경보기가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 강제로 꺼진 정황이 드러났으며 현장에는 화재 확인 절차 없이 경보기를 끄는 방법만 적힌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경보기가 조작돼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고 시스템 조작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판에 출석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자택을 배우자와 함께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전 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정확한 만남 횟수나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755% 증가한 수치로 인공지능 열풍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매출 100조 원과 영업이익 50조 원을 동시에 넘긴 건 국내 기업 중 최초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란이 45일간의 휴전과 포괄적인 종전 합의라는 2단계 중재안을 거부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구 휴전 보장, 즉 사실상의 종전과 함께 제재 해제, 또 전쟁 피해 배상 등을 요구하는 역제안을 중재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대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해협에 대한 지배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해달라는 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원하는 즉각적인 공세 해제와는 접점을 찾을 수 없는 평행선 구도를 재확인한 셈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급상승한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인도물 브렌트유는 109.77달러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종가 기준 최고 수치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전쟁 이전 수준으로 유가가 안정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석유 공급 차질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중동 전쟁으로 모든 길은 더 높은 물가와 더 낮은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번 전쟁이 없었다면 IMF가 올해 3.3%, 내년 3.2%로 제시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전쟁이 신속하게 종료되더라도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질 것이라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그 영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달로 향한 아르테미스 2호 프로젝트의 유인 탐사선이 달 중력권에 진입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에서 가장 먼 곳까지 나간 인류라는 새 기록도 썼습니다. 이들은 인류 최초로 달 뒷면을 관측한 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0일 미국 샌디에이고 앞 태평양으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달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궤도가 휘어지면서 별도의 엔진 작동 없이 지구로 돌아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중 성향의 대만 제1야당 당수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중국 관영 매체가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중국과 대만 관계가 해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의 방중이 당장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수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의 모든 걸음이 그 길을 닦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방중은 2016년 이후 현지 국민당 지도자의 첫 방중이라며 이번 방중 일정은 베이징에서 마무리되고 이는 고위급 정치 대화를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내일도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3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15도 안팎에 그치겠는데요.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비가 내린 뒤로 날이 다시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8도, 광주 19도, 부산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고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겸손과 섬김, 정직이라는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갈 때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본질을 붙드는 교회만이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흥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